그리하여 어느 날 제레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기라도 한 양 슬픔과 혼란에 빠진 채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누이는 손자를 늙은 사시나무 그늘 아래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거기 앉아서 나뭇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스쳐가면서 나뭇잎이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시나무 이파리가 바람결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오르더구나. 늙은 매가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것이 신의 음성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제레미가 얼마 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의 귀에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얘야, 노인이 말을 이었다. 내 얼굴을 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구나. 무언가가 네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형식과 방법만 달리했을 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혼란으로부터 그 질문이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늘 변함이 없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요?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상박하던 겨울을 잊고 여기저기서 꽃들이 팝콘처럼 터집니다. 오늘은 마른 가지가 겨우내에 걸어와 봄을 맞듯 어렵지만 삶을 살아내라고 용기를 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조셉 M. 마셸의 Keep Going, 계속 걸어가라 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서야 하고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도 용감하게 맞서야 하지. 나는 그동안 서로 다른 짐승들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왔단다. 늙은 매가 말했다. 들소는 폭풍우가 불거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간에 바람의 위력 앞에 용감하게 대항하지. 말은 덤불이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을 찾은 뒤 꼬리 부분으로 바람에 맞서고 있단다. 어떤 새들은 날개 속에 고개를 파묻은 채 깃털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새들은 뇌조처럼 풀밭이나 낮은 덤불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도 한단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들 바람과 추위를 견뎌낼 방법을 찾아내지. 우리가 어떻게 폭풍에 맞서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로지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옛날에 우리 부족 사람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지도자를 뽑았어. 부족 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리 유별난 일은 아니었단다. 요즘에는 선거철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노라고 공약들을 내걸던데 사실은 가장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구나. 나는 옛날이 더 좋았단다.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이미 이루었거나 겪어온 일들을 통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친구나 친척들 사이에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지.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얻은 것이란다. 그는 용감한 전사로 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공격에 나서고 가장 나중에 물러섰어. 한결같은 성품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
다른 사람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 대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오로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말을 타기 시작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란다.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도 온전한 가족들이 있었지.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 딸을 하나를 두었는데 자식들을 금이야 오기야 여겼단다. 어느 해 여름 그의 어린 딸이 곰의 공격을 받았단다. 그런데 상처가 너무 깊은 나머지 마을의 가장 노련한 의사조차도 그 아이를 살려낼 수가 없었다는구나.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무척 비통해했지. 그렇게 통해했지만 슬픔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 딸을 묻은 다음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애도의 표시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했단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족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전통은 아직도 남아있지. 아무튼 그 바람에 그의 가족들은 가난해졌지만 이내 사람들이 집을 포함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져다 주었단다.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포기했던 재산을 다시 모으고 딸의 일주기에 치를 영혼 해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단다. 그들 부부는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을 전부 초대했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홀로 서 있는 사람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단다. 딸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내가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거든.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들은 방연자실했지. 다시 한번 그들은 모든 말을 포함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모조리 포기한 채 다시 가난해졌단다. 그런 다음 홀로 서 있는 사람은 아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지. 그리고 1년 동안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구나. 그 기간 동안 홀로 서 있는 사람과 그의 아들은 사냥으로 끼니를 연명하면서도 말을 몇 마리 장만했지. 그러다가 아내의 일주기가 다가오자 그들은 마을로 돌아와 잔치를 준비했단다. 다시 한번 그들은 전 재산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아내를 추모하기 위해서였다는구나.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멀리 나가 있는 동안 오랫동안 존경받고 추앙받아온 나이든 지도자가 자기 자리에서 물러났단다. 그런데 사임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한테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라는 조언을 했다지. 노인이 조언하기를 홀로 서 있는 사람이 했던 식으로 역경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역경을 통해 강해졌을 거라고 했다는구나. 역경을 통해 얻은 강인함은 역경에 다시 부닥쳤을 때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오. 노인의 말이었단다. 그렇게 해서 홀로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단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감한 행동이나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승리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삶이 자기 앞길에 던져놓은 역경에 맞섰던 그의 태도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지. 제 생각에는 홀로 선 사람이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 같군요. 제레미가 말했다. 그랬다더구나. 역경이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니까. 늙은 매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단다. 삶이 폭풍이 몰고 오는 바람과 추위와 어둠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겪어야 할 일이란다. 언제든지 폭풍과 추위와 어둠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폭풍이 부는 것은 너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더 내가 강인해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나이 든 지도자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다음 제목은 삶의 첫 번째 목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